울산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자 대표 공업도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 눈부신 이야기를 품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울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바로 공업도시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죠.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울산 하면 공업도시를 떠올리거든요. 이 공업도시라 좀 삭막하고 굴뚝 이런 이미지만 생각하는데 다녀보니까 정말로 울산은 조용하고 산책할 만하고 아주 아름답고 이런 길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공원도 너무 많고요. 오늘 그래서 그런 곳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공업의 역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스토리가 가득 담긴 곳. 그러면서도 상당히 도심 속에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도 간직하고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 마을로 한번 가봅시다. 네, 함께 가보시죠. 네. 골목 곳곳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을이 있는데요. 아기자기한 벽화로 가득한 이곳은 예술로 물들어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도 불립니다. 이 마을을 올라오면서 보니까 벽화들이 쫙 그려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가 이제 울산에서 거의 유일한 산동네라고 불리는 신화마을입니다. 여기서 신화는 새로울 신자, 화합할 화자를 쓴 새롭게 만들어진 동네라는 뜻이고 이 새롭게 만들어진 마을에서 서로 화합하면서 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신화마을이라는 이름을 1960년대 처음 생기면서 만든 이름입니다. 1960년대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마을이 형성된 지 조금 됐네요. 그전에도 물론 사람들이 조금 살고 있었는데 저 건너편이 이제 울산 석유화학단지고 울산공업센터가 기공식을 하고 석유화학단지를 만든 납도라는 곳이에요. 그 일대에 이제 여러 가지 석유공장, 화학공장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매암동 일대에 살던 사람들이 살 곳이 필요하잖아. 그쵸. 고향을 잃었으니까 그분들을 집단 이주한 곳이 바로 이 신화마을입니다. 울산공업센터 건설과 함께 첫 번째 고향을 잃은 주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올라오면서 보니까 또 벽화들이 참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이 오랫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0년 무렵에 이제 이 마을을 이제 정부에서 좀 활력 있게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때 이곳을 이제 예술인 마을로 만들고 벽화 단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 마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놨어요. 그 이후에 이 마을과 울산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어떤 영화요? 고래를 찾는 자전거라는 영화인데 여기 올라오다 보면 그 영화 포스터를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영화의 촬영지가 됐다는 이야기를 타고 또 벽화를 보기 위해서 울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곳에 반드시 들리는 그런 답사 1번지가 될 정도로 유명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신화마을은 골목마다 벽화와 조형물로 예술이 피어나면서 예술마을로 거듭났는데요. 사실 이곳은 60여 년 전만 해도 공업도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업도시로 발전하게 된 건 언제부터였나요? 울산이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63년. 그 내막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참 많아요.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1962년에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되는 그 시대상을 잠깐 돌아보면 1961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거든. 바로 5.16 군사혁명이죠. 그렇죠. 그 시기부터 해서 1년도 채 안 된 사이에 62년에 울산을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했단 말입니다. 62년 1월 달에 부산 해운대 극동호텔에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입안을 하고 바로 2월 3일 날 한 달 지나가지고 기공식을 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울산의 특별건설국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장관급의 정부 관료를 상주시키면서 광역시급의 정부 조직을 갖춰가지고 울산이라는 곳을 계획적인 공업도시로 만들었던 거죠.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울산이 관건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한 7조가 넘을 거예요. 그런 막대한 돈을 외자 유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정말 산업, 공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이 공업센터로 지정된 건 1962년이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계획은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공업도시를 계획하고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계획을 언제부터 실행을 했던 것인가요? 그 계획은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 거기에는 이케다라는 일본의 축항 전문 기술자, 사업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때 군인 생활을 했거든. 군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대한민국 땅, 꿈을 펼치는데 최적의 장소거든. 그래서 군 생활하고 남아가지고 그때부터 인천, 경기, 부산 이런 데서 항만개발에 뛰어들어가지고 일정 부분 돈을 좀 벌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축항주식회사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조선총독부와 긴밀하게 연결을 하게 되죠. 돈을 벌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때 대동아전쟁, 즉 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만주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조선에 한반도에 병참기지가 필요했거든. 가장 적합한 곳을 울산으로 찍고 울산을 병참기지화하는 공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웁니다. 실제로 학성공원에서 기공식도 가졌어요. 바로 그 자료, 그런 계획도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군사정부의 공업센터 정책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울산 공업센터, 울산 도시를 건설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안경모라는 사람이고, 이 안경모가 누구냐면 이케다가 여러 가지 실측 작업, 조사 이런 걸 할 때 바로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이케다가 일본이 패망하고 난 뒤에 일본으로 도망을 갈 때 안경모에게 그런 이제 계획서 이런 것들을 남겨준 거죠. 그걸 가지고 있던 안경모가 군사정부에 협조를 했던 거고, 군사정부는 그걸 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부정축제자들을 처벌하는 거거든. 부정축제 처벌에 나서니까 재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다 공업센터 건설에 쓰겠다고 내놓고, 그러면서 착착 진행돼 가지고 한 달 만에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어쩌면 울산이 공업 수도로 거듭나는 건 숙명과도 같은 일이었는데요. 그만큼 울산은 큰 가능성을 간직한 도시였습니다. 50년 후 그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는데요. 울산이 공업센터로 지정된 후에 엄청나게 발전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그때부터 63년이 지났거든요. 이 세월만큼이나 엄청나게 발전했고, 울산 하면은 이제 뭐 세계적인 산업 도시 이렇게 이야기할 될 만큼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이 과정 속에는 공업센터를 지정하면서 박정희 그때 군사정부의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울산 하늘 까맣게 만들어야 우리나라 국부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울산 하늘이 까맣게 되고 물은 더럽혀지고 본래 살던 자리를 잃고, 이런 울산의 산하 모든 사람들이 희생을 했거든요. 그때 얘기를 잠깐 하면은, 처음에 납도에서 기공식을 한 다음에 납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석유화학단지, 그때 매암동 주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왔던 이 마을 신화마을로 이주를 했던 겁니다. 그걸 필두로 해가지고 양정, 연포 지역에는 염전 소금밭이었는데 전부 없애고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는데, 당초에는 이곳에 포항에 있는 제철소가 여기에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여러 가지 좀 차질을 빚으면서 쉽지 않은 데가 제철을 담당했던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입지적으로 포항이 좋다 해가지고 박태준과 이유락이 싸웠거든요. 네. 이유락은 울산을 대표했고, 그래야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은 박태준 쪽이 이겼죠. 그래서 포항에 제철소가 가고 울산에는 자동차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동차 넘어서 방어진 쪽,
그쪽에는 1972년에 조선소가 들어섰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이 울산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이라는 3대 주력 산업이 자리를 잡았고 2011년에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울산이 단일 광역시로는 최초로 1,000억 달러라는 수출을 달성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이게 뭐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거든요. 바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은 급할시라고 불릴 만큼 빠르게 변화하며 발전했는데요. 60여 년간 울산은 격동과 파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낳았습니다. 울산공단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이 불모지였거든.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순수 브랜드 이름이 뭐예요? 포니? 포니. 네. 정답입니다. 이 포니 탄생의 비밀이 있어요. 1974년에 국민차, 우리나라 고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이름을 공모했거든요. 어떤 이름이 제일 많았느냐 하면 네. 아리랑, 아리랑이요? 무궁화. 오. 이게 엄청 많았어요. 세계적인 글로벌 이름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응모자가 작았던 사람, 작았던 이름이 포니였어요. 포니는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조랑말을 영어로 한 게 포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이름하고 연결되잖아. 그래서 이제 포니라는 이름을 채택을 했는데 포니라는 이름을 적어낸 사람도 꽤 많았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1등을 뽑아야 되잖아. 네. 추첨을 했어요. 논산에 사는 그 당첨자가 포니 승용차 한 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또 재밌네요. 그렇죠. 자동차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고 네. 배는 더 크잖아. 그렇죠? 배는 더 컸으니까 더 큰 재밌는 이야기가 있겠죠.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 기본적으로 기술력과 자금이거든요. 그렇겠죠. 기술력은 기술진들, 젊은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배우기도 하고 해서 배워왔는데 네. 돈은 갑자기 챙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선박 회사에게 차관으로 융자해주는 그 은행에 이제 한 5천억 원을 빌려야 돼. 처음에 거절당해가지고 정 회장이 직접 날아가거든요. 직접 날아가서 마주했는데 역시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다가 정 회장이 영국의 은행을 움직일 수 있는 컨설턴트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때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비장의 카드가 뭐냐면 컨설턴트에게 제시한 우리나라의 500원짜리 지폐입니다. 바로 이 거북선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전에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걱정 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컨설턴트가 정 회장의 설득에 넘어가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 보증서를 갖고 다시 영국 은행에 가거든요. 이번엔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거절당합니다. 배를 진짜 만들겠다고 하는 계약이 있어야지 우리가 돈을 빌려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수소문 끝에 그리스 선박 회사에서 싼 값의 배를 2척 만들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달려가서 매달려가지고 결국 성공합니다. 그 계약서를 가지고 차관을 도입한 게 바로 현대조선소의 첫 번째 선박입니다. 그런 불굴의 신화, 에피소드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출발이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엔 그늘이 있기 마련이죠. 울산의 위대한 성장과 발전의 역사 이면에는 수많은 이들이 버텨낸 희생의 역사가 공존합니다. 울산의 공업도시 덕분에 이 경제 발전이 됐지만 울산 시민들의 희생이 정말 많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울산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는데 그만큼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장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 신화마을이고요. 이 신화마을을 필두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주민들이 발생했어요. 삶의 터전만 잃었던 게 아니고 천혜의 자연환경 이런 것은 싸그리 다 형태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울산이 만약에 공업센터가 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으로 천혜의 관광지가 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에 다 양보를 했던 거예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60년 넘게 지났거든요. 이곳이 60년 전과 지금의 상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울산공단의 그늘이죠. 지금 또 다시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이곳의 어떤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게 좀 나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울산실록의 공업도시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바로 그 희생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이 신화마을이기도 합니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이 현장에서는 다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KBS에서 6월 16일부터 격동의 60년 불굴의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 속에 울산공단 60년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울산 시민들이 한 번 더 울산의 과거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격동의 60년, 역사를 간직한 곳 바로 울산입니다.